종목마다 포상금이 너무 천양지차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은메달을 땄어도 관심을 끈 컬링 선수들은 포상금이 3,600만 원이고, 그리고 스노보드의 은메달은 얼마예요? 2억 3천만 원이 되잖아요.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우리 메달별로, 종목별로 메달, 그 포상금 현황, 그거 좀 제출해 주십시오. 신의 평가, 흠이 없는 것이 흠이라고 할 만큼 성공적이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전 세계적인 평화와 화합의 장으로 격상시킨 장관님 이하 문체부 관계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감사고 이 평창올림픽의 5개 티인 빙상연맹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행정착오로 인해서 노선영 선수의 올림픽 출전이 번복됐고 또 코치의 폭행, 심석희 선수의 선수촌 이탈, 그리고 국가대표 훈련단 나이 제한 조항의 신설, 팀 추월 대표팀 따돌림 사건까지 그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데도 문제를 해결해야 할 빙상연맹은 보이지 않고 그냥 선수들만 고개를 숙이면서 돌아가며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빙상연맹 사태는 또 엘리트 체육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기도 한데요. 우리 국민들 컬링 때문에 힐링되었다고 하는데 빙상은 이 컬링과 대비가 됩니다. 이 컬링 선수들은 취미 차원의 클럽 스포츠에서 시작했다는 점에서 생활체육의 바탕을 둔 풀뿌리 체육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장관님,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정책 방향, 그리고 빙상연맹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은 문제점들이 이번 올림픽에서 드러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빙상연맹 자체 내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정 노력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지켜보면서 저희는 분의 스포츠 공정 인권위원회를 만들어서 스포츠 비리, 그 다음에 분쟁 조정, 비리조사, 분쟁 조정, 그리고 정책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드 체육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오면서 드러난 이 문제점들 관련해서 엘리트 체육의 육성은 그것대로 필요하지만 올림픽 끝난 이후에, 패럴림픽까지 끝난 이후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육성해야 될 부분이 생활체육이라는 점, 생활체육의 육성과 진흥, 그리고 스포츠 클럽의 활성화,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진흥, 이런 것들을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올림픽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더 중요한 과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빙상연맹의 자정 노력을 좀 지켜보고 스포츠 공정인권위원회, 예, 이걸 좀 발족하시겠다고 했는데 글쎄요, 빙상연맹에 맡겨두기에는 하세월일 것 같았고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체부 차원에.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평창올림픽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예상을 깨고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러주신 우리 도종환 장관님, 또 노태강 차관님, 또 이기영 회장님 치아드리고 이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올림픽 성공을 했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나타난 특히 이제 팀 추월 경기에서 나타난 이 체육계 파벌 문제, 로 상징되는 체육 적폐, 이것을 이번 기회에는 철저히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네. 자, 일단 이제 팀 추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이 벌어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사하실 의사가 없습니까? 네, 아니요. 조사할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빙상만 보면은 문재인 정부 이후에 한 8개월 동안 빙상 적폐 청산했더라면은 팀 추월 그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빙상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저는 체육정폐 청산의 성과가 굉장히 미진했다고 봅니다. 지금 힘들게 체육정폐 청산 TF팀 구성됐지만은 저에게 성과 점수를 물으라 그러면은 저는 자신 있게 낙제라고 봅니다. 청산위원회 내에서 청산 대상이 돼야 될 위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게 체육계 지적입니다. 자, 그러면 올림픽 끝났습니다. 자, 내일이면은 체육적폐청산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됩니다. 이걸 다시 연장을 해서 제대로 된 위원으로 구성을 한 체육적폐청산위원회 2기를 출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때 좀 제대로 된 개혁적인 인사들을 위원으로 하시고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절대로 포함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꼭 명심하십시오. 예. 자, 근본적으로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체육 전반에 대한 인권 실태 조사를 제안드립니다. 특히 합숙소 문제를 들여다보십시오. 합숙소에 있는 젊은 여자 선수들이 당하고 있는 인권 유린, 또 지도자와의 그런 관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합숙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하지 말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운동선수들 인권실태 조사를 제안드립니다. 이미 2006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운동선수들 인권실태 조사를 한 바가 있고 2007년도에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그대로 지금 누적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검토해보죠. 인권실태 조사를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김종 차관이 정유라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체육 4대학 비리센터 이거는 없애고 체육 스포츠 공정인권위원회를 새로 신설을 해서 정말 신뢰 있고 좀 독립성 있는 또 조사권도 부여하는 그런 위원회 구성을 제안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체육 정폐가 빙상뿐만 아니라 전 종목에 비해서 전 종목에 저는 만연돼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대한테니스협회 감사 보고서인데요. 자체 보고를 했는데요. 자체 감사를 했는데요. 이 감사 보고서 내용이 참으로 충격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한번 20가지 이상의 사항이 지적됐는데요. 대한체육회장님도 잘 들어보십시오. 회장이 외조카를 조카를 채용해가지고 보수를 지급을 합니다. 선수 육성금을 횡령을 합니다. 선수들은 지원금이 없어가지고 주니어 선수들이 코치 없이 국제대회 출전하고 있는데 회장이라는 사람이 글랜드 슬램의 협회 경비를 사용해서 다닙니다. 이거 한 번 다니면은 최소한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러한 자체 협회 감사가 대한체육회로 올라가면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 제19 감사기 처벌이 되어 버립니다. 대한체육회장님 일어나 보십시오. 테니스협회 감사 결과 혹시 보셨습니까? 이게 12월 30일 날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것은 대한체육회에서 이제 체육적폐 청산의 의지를 담아서 대한체육회가 여쭙겠습니다. 대한체육회가 개혁의 대상입니까? 개혁의 주체입니까? 주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체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십시오. 예. 그 출발점으로 테니스협회 감사 결과를 잘 보시고 여기에 대한 검찰 고발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감하고 독하게 이 청산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일어나신 김에요. 자, 이제 남북체육교류가 활성화될 텐데요. 대한체육회 내 남북체육교류위원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평화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한체육회 내에 남북체육교류위원회 회의가 몇 번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정례적으로 보통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난 10월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한체육회가 남북체육교류를 주도하기 위해 가지고는 남북체육교류위원회가 활성화될 텐데요. 이 구성을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저는 이번에 아이스하키 단일팀 계기로 해서 많은 감동과 의미와 메시지를 좀 일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성과를 2020년 동경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이어가기를 제안드립니다. 2020년요? 2020년요. 22년 베이징 동경올림픽이요. 동경올림픽. 동경올림픽. 예, 도쿄. 하계. 예. 2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팀 경기에서 단일팀 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 작업을 서둘지 않으면은 또다시 촉박한 시간을 앞두고서 단일팀 구성하면 이번처럼 여러 논란이 있게 됩니다. 북경올림픽 앞두고서 단일팀 구성을 위해서 2년 전에 딱 2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시간이 촉박해서 여러 가지 유도가 있었지만 못했습니다. 이제 2020년 동계올림픽에 아주 대대적인 거의 전 종목에 걸쳐서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부 장관님께 잠깐 30초만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저는 현재까지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예, 30초 안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저는 김상곤표 정책이 지금 잘 보이지 않아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문화체육 예술 이 교육 말이에요. 예술교육, 체육교육. 이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문체부하고 이게 서로가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인프라, 지도자나 시설을 학생들이 이용을 해야지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예체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두 부처 간의 TF를 구성을 할 것을 제안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좀 협의를 장관님과 하셔서 그 종합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문예체 교육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대로 안 그래도 이제 문체부하고 협의하면서 문예체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더욱더 이제 문예체 교육을 제대로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문체부하고 협의하고 필요하면은 간단한 이제 협의 결과도 이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권위원회를 만들어서 스포츠 비리, 그다음에 분쟁 조정, 비리 조사, 분쟁 조정, 그리고 정책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드 체육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오면서 드러난 이 문제점들 관련해서 엘리트 체육의 육성은 그것대로 필요하지만 올림픽 끝난 이후에, 패럴림픽까지 끝난 이후에 우리가 더 그 관심을 가지고 육성해야 될 부분이 생활체육이라는 점, 생활체육의 육성과 진흥, 그리고 스포츠 클럽의 활성화,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진흥, 이런 것들을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올림픽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더 중요한 과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빙상연맹의 자정 노력을 좀 지켜보고 스포츠 공정인권위원회. 예, 이걸 좀 발족하시겠다고 했는데 글쎄요, 빙상연맹에 맡겨두기에는 하세월일 것 같았고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체부 차원에.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평창올림픽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예상을 깨고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러주신 우리 도종환 장관님, 또 노태강 차관님, 또 이기영 회장님 치아드리고 이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올림픽 성공을 했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나타난 특히 이제 팀 추월 경기에서 나타난 이 체육계 파벌 문제로 상징되는 체육 적폐, 이것을 이번 기회에는 철저히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네. 자, 일단 이제 팀 추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이 벌어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사하실 의사가 없습니까? 네, 아니요. 조사할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빙상만 보면은 종목마다 포상금이 너무 천양지차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은메달을 땄어도 관심을 끈 컬링 선수들은 포상금이 3,600만 원이고, 그리고 스노보드의 은메달은 얼마예요? 2억 3천만 원이 되잖아요.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우리 메달별로, 종목별로 메달, 포상금 현황, 그거 좀 제출해 주십시오. 신의 평가, 흠이 없는 것이 흠이라고 할 만큼 성공적이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전 세계적인 평화와 화합의 장으로 격상시킨 장관님 이하 문체부 관계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감사고 이 평창올림픽의 5개 티인 빙상연맹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행정착오로 인해서 노선영 선수의 올림픽 출전이 번복됐고 또 코치의 폭행, 심석희 선수의 선수촌 이탈, 그리고 국가대표 훈련단 나이 제한 조항의 신설, 팀 추월 대표팀 따돌림 사건까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데도 문제를 해결해야 할 빙상연맹은 보이지 않고 그냥 선수들만 고개를 숙이면서 돌아가며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빙상연맹 사태는 또 엘리트 체육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기도 한데요. 우리 국민들 컬링 때문에 힐링되었다고 하는데 빙상은 이 컬링과 대비가 됩니다. 이 컬링 선수들은 취미 차원의 클럽 스포츠에서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 생활체육의 바탕을 둔 풀뿌리 체육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장관님,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정책 방향, 그리고 빙상연맹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은 문제점들이 이번 올림픽에서 드러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스포츠 우선 빙상연맹 자체 내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정 노력이 우선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지켜보면서 저희는 분의 스포츠 공정 문재인 정부 이후에 한 8개월 동안 빙상 적폐 청산했더라면 팀 추월 그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빙상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저는 체육 적폐 청산의 성과가 굉장히 미진했다고 봅니다. 지금 힘들게 체육 적폐 청산 TF팀 구성됐지만은 저에게 성과 점수를 물으라 그러면은 저는 자신 있게 낙제라고 봅니다. 청산위원회 내에서 청산 대상이 돼야 될 위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게 체육계 지적입니다. 자, 그러면 올림픽 끝났습니다. 내일이면은 체육적폐청산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됩니다. 이걸 다시 연장을 해서 제대로 된 위원으로 구성을 한 체육적폐청산위원회 2기를 출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때 좀 제대로 된 개혁적인 인사들을 위원으로 하시고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절대로 포함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꼭 명심하십시오. 예. 자, 근본적으로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체육 전반에 대한
인권 실태 조사를 제안드립니다. 특히 합숙소 문제를 들여다보십시오. 합숙소에 있는 젊은 여자 선수들이 당하고 있는 인권 유린, 또 지도자와의 그런 관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합숙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하지 말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운동선수들 인권실태조사를 제안드립니다. 이미 2006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운동선수들 인권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고 2007년도에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그대로 지금 누적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검토해보죠. 인권실태조사를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김종 차관이 정유라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그러니까 예. 자, 일어나신 김에요. 자, 이제 남북체육교류가 활성화될 텐데요. 대한체육회 내 남북체육교류위원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평화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한체육회 내에 남북체육교류위원회 회의가 몇 번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정례적으로 보통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난 10월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한체육회가 남북체육교류를 주도하기 위해 가지고는 남북체육교류위원회가 활성화될 텐데요. 이 구성을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네. 저는 이번에 아이스하키 단일팀 계기로 해서 많은 감동과 의미와 메시지를 좀 일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성과를 2020년 동경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이어가기를 제안드립니다. 2022년요. 2020년요. 베이징 동경올림픽이요. 동경올림픽. 예. 도쿄. 하계. 예. 2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팀 경기에서 단일팀 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 작업을 서둘지 않으면은 또다시 촉박한 시간을 앞두고서 단일팀 구성하면 이번처럼 여러 논란이 있게 됩니다. 북경올림픽 앞두고서 단일팀 구성을 위해서 2년 전에 딱 2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시간이 촉박해서 여러 가지 유도 있었지만 못했습니다. 이제 2020년 동계올림픽에 아주 대대적인 거의 전 종목에 걸쳐서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부 장관님께 잠깐 30초만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저는 현재까지 30초만 도움이 되는 없습니다. 예, 30초 안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체육 4대학 비리센터 이거는 없애고 체육 스포츠 공정인권위원회를 새로 신설을 해서 정말 신뢰 있고 좀 독립성 있는 또 조사권도 부여하는 그런 위원회 구성을 제안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체육 정패가 빙상뿐만 아니라 전 종목에 비해서 전 종목에 저는 만연돼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대한테니스협회 감사 보고서인데요. 자체 보고를 했는데요. 자체 감사를 했는데요. 이 감사 보고서 내용이 참으로 충격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한번 20가지 이상의 사항이 지적됐는데요. 대한체육회장님도 잘 들어보십시오. 회장이 외조카를 채용해가지고 보수를 지급을 합니다. 선수 육성금을 횡령을 합니다. 선수들은 지원금이 없어가지고 주니어 선수들이 코치 없이 국제대회 출전하고 있는데 회장이라는 사람이 글랜드 슬램의 협회 경비를 사용해서 다닙니다. 이거 한 번 다니면은 최소한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러한 자체 협회 감사가 대한체육회로 올라가면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 제19 감사기 처벌이 돼 버립니다. 대한체육회 회장님 일어나 보십시오. 테니스협회 감사 결과 혹시 보셨습니까? 이게 12월 30일 날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것은 대한체육회에서 이제 체육적폐 청산의 의지를 담아서 대한체육회가 여쭙겠습니다. 대한체육회가 개혁의 대상입니까? 개혁의 주체입니까? 주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체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십시오. 예. 그 출발점으로 테니스협회 감사 결과를 잘 보시고 여기에 대한 검찰 고발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감하고 독하게 이 청산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